어제는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아침에 비도 오고 저녁에는 무척 더웠어요. 근데 오늘은 오시기에 너무 좋았죠? 네, 오실 때 더운데 지금 오시니까 실내 온도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덥거나 혹시 너무 춥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신호를 보내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시고 싶어서 기다렸던 분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나 날 더워서 가기 싫은데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운이 좋으세요.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이 저희 그래도 직후에서 알아주는 인기 강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헛된 걸음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20여 년간 증권업에 계셨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셨고 금융권에서 최고의 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워낙 꼼꼼하고 정도를 지키시는 분이라 G컵의 바른 사나이고요. 이게 G컵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도 원칙을 지키시는 G컵의 애널리스트 김길중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날씨도 좋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소통하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오늘의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지금 현재 다들 직업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회사나 제품들 그리고 보상 그리고 일반적인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 거의 다 똑같은 사람들 문화를 이루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가거든요. 어떻게. 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뭐 텐베이직이라는 이런 부분을 열심히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리크루팅 파이프라인으로 일컬어지는 성공의 8단계라는 것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도서를 통해 가지고 나의 내적 성장을 길러 가시는 분 그리고 직업 제품 화장품 너무 좋죠. 저도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과거는 진짜 못 봐줄 진짜 못 봐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이 변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너뷰티도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부분을 돌려주는 그런 부분으로 나의 외적 성장 자체를 갖춰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직업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회사, 똑같은 제품, 똑같은 보상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시면서 텐베이직도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사람 찾는 일도 거의 안 하시고 자, 그리고 나의 내적 성장이나 제품 애용도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도구를 왓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하오라는 부분을 실행을 할 때 과연 나는 선택을 했을 때 성공을 하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있자고 시간만 계속 가자고 하는 건가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왓도 물론 선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왓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우다.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 더더욱이 더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Why?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여기 모이신 우리들 같은 많으신 분들은 각각의 꿈과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G쿱이라는 회사 안에 문화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회사는 위에서 만들어주고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만은 G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서 각각의 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그래야 어떤 난관과 고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버텨나갈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난관을 헤쳐나가려면 자신과의 약속의 이런 부분도 잘 지켜나가야 되고 그에 따른 결단을 잘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Y에 대해 가지고 꿈과 목표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꿈과 목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그냥 막연히 나는 여기서 성공을 하겠다. 그럼 그 막연한 부분은 그냥 막연함으로 끝납니다. 꿈이 현실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자, 우리가 꿈과 목표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숫자 자체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크든 작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꿈과 목표와 이런 부분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누구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누구는 월 한 300, 400만 나와도 나는 진짜 좋겠어. 너무 좋겠어. 나는 그게 목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5년 뒤에 최소 월 300만 원 아니면 월 500만 원 데드라인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숫자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침마다 그런 부분을 상기를 하시든 아니면 저녁에 상기를 하시든 계속 지속적으로 나의 뇌를 깨워줘야 돼요.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아까 했던 하오라는 부분을 계속 꾸준히 할 때 나의 성장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내 스토리가 내 파트너의 스토리의 복제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게 팀이 되는 거고 그게 그룹이 되는 거고 그게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이 스토리,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그 커가는 과정 자체가. 저 역시도 그런 과정으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듯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제 성공 스토리, 꿈, 목표나 제 스토리 그리고 Y 직급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직급을 시작할 때 이런 드림보드를 작성을 했어요. 2020년, 2022년, 2024년, 2029년. 그래서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2019년도에 잡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다이아몬드 직급을 성취를 했고요. 스타디 모임 자체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자주 그건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제 나름대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타 네트워크들이랑 소통을 긴밀하게보다도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굉장히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의 속사정을 제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다른 회사를 많이 알고 있고요. 자, 그런 부분을 저는 2020년도에 이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2022년도에 목표를 위해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자, 저는 어려서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 흙수저가 있을 거고요. 뭐 혹시나 금수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돈보다도 어떤 다른 부분, 가치와 명분을 위해 가지고 이 직구반에 들어왔을 수가 있고요.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이 뭐 아디다스 그리고 나이키 이런 브랜드를 입고 신고 이렇게 다닐 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뭐 그냥 입고 다니나 보다. 근데 대학교 올라갔을 때 친구들이 누군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또 누구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야, 이거 같이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이질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나와는 다른 세계의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애는 이런 나와 같은 흙수저는 만들지 말아야지. 그런 식의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자, 취업할 때 정도 되니까 더 가관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느 회사, 저는 워낙에 이제 투자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대학생 때부터 투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목표나 진로는 정해져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직장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좀 잘하는데 한번 가수가 되어볼까? 아니면 내가 그림을 좀 잘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어떤 애는 내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유학을 한번 가볼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에요. 자, 누구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식한테는 그런 부분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능력은 없어요. 그냥 규칙된 루틴 하에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부분만 저의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입사 초기에 회사의 어떤 클럽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섰고요. 사내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델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자, 지금 얼굴하고 워낙에 촌티가 나는 얼굴이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입사 1년 차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삼성증권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는 법을 다루는 부서에 있었어요. 법을 다루는 부서에 있어서 제 얼굴에 고지식 딱 나와 있어요. 저는 원래 판사나 검사를 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회사의 복사기 하나도 내 걸로 내 개인적인 사적으로 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결국 이제 위에 상무님이 저한테 이런 상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받게 돼요. 이 표창 자체는 금융 쪽에서는 가장 탑의 상이에요. 가장 높은 상이에요. 어쨌든 별다른 능력은 없는데 어쨌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뭐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안 굴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이 조금 이뻐하셔가지고 이런 상도 주시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태어나면 꿈이 크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도 투자에 대한 뭔가의 그게 있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 자, 그래서 나는 회사에 과감하게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와요.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소위 자문사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근데 세상에 나오니 완전 정글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 여기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굴곡 많이 겪으셨죠, 그죠? 저는 회사 생활만 하고 그런 큰 굴곡은 겪은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 조금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있었죠. 워낙에 투자라는 부분이 굴곡이 좀 심한 데니까. 그런 부분 말고 뭐 심하게 뭐 부도가 나고 망해보고 진짜 뭐 어디 뭐죠? 뭐 라면 하나 먹을 돈 없고 뭐 그런 굴곡은 거의 안 겪어봤거든요. 자, 어쨌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와이프인 권혜경 사장이 나랑 같이 네트워크 마케팅 해봅시다 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어떤 그 일을 본인의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때려치우고 이거 나랑 같이 하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와이프를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 물론 그 전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간접적으로 바깥 사람들이 대충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더 잘 아듯이, 그죠? 저도 이런데 고객들이 가보자, 와봐라, 알아봐달라 해서 그런 부분은 많았죠.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해보니 트렌드 자체가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공유경제잖아요. 그 트렌드에 딱 맞는 아주 완벽한 그런 일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제너럴 바이오라는 그런 회사는 이미 예전에 2016년도에 제가 알고 있었던 회사예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알았죠. 그 당시에. 그럼 일단 사회적 기업이 뭔지 알아야 여기 내 Y를 찾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걸 일을 할 때 딴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을 서점에 가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써 있는 그 책을 찾아서 읽었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가지고 가치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알아야 일반인들한테도 이 책을 권장을 했을 때 로버트 기요사키 그럼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에 대해서 논한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자체를 읽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나는 꿈과 목표 자체를 어떤 식으로 세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드림 빌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드림 리스트라는 책을 보고 물론 이 집노래라는 책 자체는 동기부여의 최고예요. 비단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관련돼서는 최고 중에 최고인 책이거든요. 어찌됐든. 자, 이 책 자체를 저의 권혜경 사장, 와이프인 권혜경 사장의 과거의 말씀을 드리면은 허벌라이프를 한 3년 동안 치열하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저는 증권회사 다니면서 금융책밖에 안 읽었거든요. 투자 관련돼서 경제 관련된 그런 부분밖에 왜냐면 시간이 다른 거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와이프가 허벌라이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유는 그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도록 해줄게. 바깥 표면적으로는 어찌됐든 제가 맥기를 들고 하도록 했어요. 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책들을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들 자체를.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필드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실전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랑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거랑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 파트너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해주면 안 되겠다. 물론 스폰서들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죠. 교육. 근데 교육과 훈련, 트레이딩은 많이 달라요. 교육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지만은 트레이딩은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해서 깨지고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이게 바깥쪽으로 송출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뭐 할 수도 있지만은 자녀분들이 성 교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 트레이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쌓아나가는 부분이고요. 결국 내가 성공하는 네트워크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하는 네트워크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자체를 파트너들과 공유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는 나로부터 시작인 사업은 분명해요. 그러나 나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 팀만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시점에 우리 직급 상황에서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A사라든지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국내 A사라든지 이미 성숙해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그런 타이밍, 그 정도 회사라면 혹시나 모르겠어.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라도.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비즈니스하고 똑같아요. 승패에 갈리고 너를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된다. 나만 살아남아야 된다.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이 그건가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고 그 다음에 팀워크가 다져지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형제 라인까지 같이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위대한 네트워크의 삼위일체 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부터 리더들과 리더십, 조직 관리나 이런 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물론 많은 다양한 책이 있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정철 고모님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그런 부분을 쌓아 나가는 걸로 저는 지속적으로 계속 했죠. 저는 이제 초기에 물론 필드도 어느 정도 뛰긴 뛰었지만은 공부하는 쪽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많이 알고 많이 하나하나 다져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구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만에 이런 강의실에서 이런 지하 대강당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자, 근데 그거는 와이프가 굉장히 불만이었죠. 권혜경 사장이.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예요? 리크루팅 언제 할 거야? 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에? 그런 답답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어떨 때 같은 저는 이제 일 자체를 배우기를 물론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은 타사 리더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타사 리더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나도 우리 회사 최고야, 우리 제품 최고야라고 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배웠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경청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서 배워지더라고요. 경청이라는 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줘야 그 사람이 나를 다음에도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나를 만날 수 있고 기회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힘들어질 때 나를 찾을 수 있게끔. 그죠? 자, 그래서 타사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데고 또 어떤 나쁜 점, 타사들의 좀 단점들, 물론 장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웠죠. 어찌됐든 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배웠는데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제품들 이런 부분 자체를 타인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꿈이 굉장히 좋아요.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그 꿈이라고 있는 부분하고 그 열정이라는 부분하고 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진정한 네트워크들은요. 비비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평, 불만, 그리고 어떤 평가, 딴 사람들에 대한 평가 잘 안 해요. 어지간해서는 속으로 다 사겨요. 그러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해요.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균형 있게 잡혀가는 본인의 꿈과 목표를 위해 가지고 진행할 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기를 마다하지 않아요. 자, 여기 월요 직후법 쌤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시 생긴 거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나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 날 이 시간에는 뭐다.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들 팀마다 아니면 회사에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은 나는 뭐뭐 때문에 뭐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깎아내린다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대가 지불을 한 만큼 나는 성장이 있고요. 나의 팀이 성장이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 대가 자체를 지불 덜 하면은 덜한 만큼 나의 성장은 그만큼 작아진다라는 부분은 팩트인 거죠. 자, 그러면서 진정한 네트워커들은 오로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성장만을 위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높은 곳에 오르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보상이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일을 하다가 당장 돈이 안 되면 또 돈이 더 되는 곳으로 계속 옮겨가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딱 승급을 해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훅 떨어져가지고 그 뒤에 다시 밟아서 올라가기 힘들어요. 일반적으로는 한번 올라가가지고 다시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서 계속 그러지를 않아요. 올라가서 어느 정도 여기서 다지는 과정이 있고요. 다시 리바운딩 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떨어져서 올라가는 기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디고 다른 회사로 떠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 자체를 보니까 정말 제품의 효용 가치와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거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더라. 물론 판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나 본질은 제품의 효용 가치와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부분. 자, 제품의 효용 가치는 소비자들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의 제품 자체가 있다라면 거기에 효용 가치를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서 더 높은 효용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 걸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주는 거고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치약 칫솔 이걸 권장해가지고는 쉽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나도 많거든, 치약 칫솔은. 근데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의 기회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멤버십 자체를 계속 꾸준히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멤버십의 재구매를 통해 가지고 나의 소득 자체가 이루어질 때 그게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벌려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품의 재구매를 통해서 나의 연금성 소득이 생기는 건가요? 사람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소득 자체는 그냥 끝나는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마케팅 중심으로 일단 가면서 그 안에서 사업자를 뽑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사업자 마케팅도 하긴 하지만은 중점 자체를 제품이 더 잘 쓰여지도록 그 부분에 좀 치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니까 엄청난 성장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저의 청사진을 좀 크게 좀 그려보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지금 한 60년 역사가 되는 글로벌 A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전체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 50명을 쫙 뽑아놓은 건데 여기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덱스터 예거라고 글로벌 A사를 한 부분이고요. 이분은 무려 얼마를 벌었냐? 5천억을 버셨어요. 60년에 5천억.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5천억은 못 벌어요. 그러나 내가 10년, 20년, 30년 했을 때 내 때는 한 30년 정도, 그리고 내 자식 때 60년 정도, 그리고 내 손자 때는 90년 정도까지 회사가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내 손자 때까지의 큰 그림을 보면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쿠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그런 식으로 청사진을 저는 그렸고요.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어요. 다들 회원제 소비자 집단으로 구성을 된 부분이고 온라인 직거래 디지털 쇼핑몰이라고 다들 표방하고 내가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모두 다 표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쿱을 선택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냐? 소비자 협동조합형입니다. 지쿱이라는 회사는 사실은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에요. 바깥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래도 니네들은 다단계 회사잖아 하는데 본질은 아니에요. 태생 자체가 아니에요. DNA가 아니에요. 지쿱이라는 회사는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전체적으로 나온 이윤 자체를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형태로 풀어줬다 뿐이지 시작 자체는 협동조합이에요. 자, 아다르고 어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쿱이라는 회사는 애시당초 협동조합으로 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보상 자체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정훈 캡틴 자체가 안 가져가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다 풀어준 거예요. 네트워크 보상으로. 자, 그리고 공정 플랫폼이라는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크게 가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의 정의 자체는 뭐냐면은 회원과 비회원 간에 가격 차이가 없어야 돼요. 자, 알리바바 아니면 쿠팡 주문을 할 때 나 비회원이라고 해가지고 가격 더 비싸게 받고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아마존, 알리바바 다 아니에요. 회원과 비회원 간에 가격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비회원일 때 가격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지페스타 어떤가요? 회원과 비회원 간의 가격 차이가 있나요? 전혀 없거든요. 동일하거든요. 제가 분양을 해가지고 그 UR을 타고 들어오면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서 다만 그분들은 수당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거지. 그죠? 실질적인 플랫폼은 이렇게 회원과 비회원 간의 가격 차이가 없어야 돼요. 오직 지페스타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원제 소비자 집단 안에서 실질적인 플랫폼이에요. 아마존과 버금갈 수 있고요. 알리바바와 버금갈 수 있고 30년, 40년, 50년 뒤에는 혹시나 그들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거는 지금 저와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향후에 30년, 40년 뒤에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저는 지쿱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쿱의 벤치 마케팅은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스페인 재계의 거의 탑 10 안에 들은 엄청난 그룹이에요. 재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회사 그룹이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 금융위기 왔을 때 끄떡 없었어요. 오너 없어요. 여기 모두가 주인이에요. 협동조합. 지쿱은 그런 회사예요. 지쿱은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타타그룹이라고 해서 제너럴 바이오의 방향성 자체는 이 타타그룹을 쫓아가고 있어요. 타타그룹의 3분의 2, 지분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그 주인은 자선단체예요. 비영리 기업이에요. 자, 제너럴 바이오가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되면은 3분의 2는 서정훈 캡틴이 가져가줄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사회에 하나하거나 아니면은 국가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지정하는 그런 쪽에 뭔가를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너럴 바이오의 방향성과 지쿱의 방향성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들도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저희는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이러기 때문에 저는 지쿱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런 회사들, 사회적 기업들, 자,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디미아르라고 해서 이베이 창업자예요. 기부만 5조 원을 하셨어요. 자, 저퍼거브 알죠? 페이스북 창업자. 그리고 빌 게이츠 아시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뭘 하고 있느냐? 제너럴 바이오와 같은 사회적 기업, 그런 방향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요? 아니, 자기 회사들만 위해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가요? 뭘 하고 있나요? 전 인류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기업가들을 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성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너럴 바이오 어떤가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다른 회사들 어떤가요?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 어떤가요? 우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주 다른 일을 하고 있나요?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은. 자, 그래서
제널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원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국 같은 경우는 선한 영향을 나누는 그런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서정 캐티는 직국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페스타 같은 경우도 초기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제품들, 거의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제 추론은 지금 벌써 한 2,000개, 3,000개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초기 할 때는 500개, 600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착한 기업가들, 그리고 뭐 여성 기업가들, 사회적 기업가들 좋은 제품을 선별을 해가지고 지금도 선별 자금을 하고 있죠. 중심축 자체는 착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보태주고요. 그리고 판로가 없으면 판로를 재택을 시켜주고요. 자본이 딸리면 자본적인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걸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주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자체를 지쿠퍼 트러스트라고 해서 재단을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회사들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주 다른가요? 우리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메이커 디프런스, 차이를 만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다름을 만들고 가고 있고 다름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널바이오와 지쿱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사회적 유익을 추구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본 중심, 물질 만능주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의 방향성과 그런 부분이 이런데 내가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을 더 중요한 사람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냅독맞게 돈 벌려고 하지 봉사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론이라든지 마인드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 변화, 그리고 우리가 혁신을 주도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공유 마케팅이에요. 그 공유 마케팅의 사회적 혁신적인 방식 자체를 우리는 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너가 전혀 안 가져가요. 물론 나름대로 착한 다단계라고 표방을 하는 회사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거기는 오너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우리 회사. 자, 그러면서 ESG라고 해서 원래 초부터 이제 증권가라든지 투자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 ESG라는 부분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E는 environment, 환경, 그리고 사회, 소셜 사회, 그리고 가버넌스 해가지고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 투명성이라든지. 자, 제너럴바이오는 여기에 덧붙였죠. 근로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유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제너럴바이오와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저 ESG라고 해가지고 뭐 소위 이 표현 자체가 뭐 통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뒷북 비슷한 그런 부분들. 뒷북보다도 우리보다 인지 자체가 많이 늦은 거죠. 이런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자,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어떤 그게 있었냐면은 자본주의의 폐해라는 부분 자체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본주의, 돈만 보고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금융위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터졌구나.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마다 경제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스위스인지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모여가지고 열띠게 뭐 표현 자체가 이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피 터지게 뭐 치고받고 하는데요. 내가 옳다, 내가 인사이트가 좋다, 내가 인사이트가 좋다. 자, 그런 석학들이 모여서 논하는 그런 부분에 자본주의 한계가 왔구나. 이 자본주의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2012년부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자본주의 한계는 뭐냐? 빈익빈, 부익부. 부의 편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은 넉넉해지셨나요? 10년, 20년 전보다? 물론 여기 직급 높으신 분들 풍족 많이 하셨겠죠. 그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전체적인 사람들이 삶이 좋아졌나요? 풍족해졌나요? 전혀 아니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파괴를 시켜요. 지구 환경을 파괴시켜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구 환경을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지구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원을 다 고갈시켜요. 아마존 보면 매해마다 뭐 여의도에 몇 배의 밀림이 사라지느니 뭐 사막화가 된다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브라질 자체가 아예 아마존 그거 자체는 이제 벌목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상황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자본주의의 한계. 빈익빈 부익부, 그러니까 부의평중, 자원고갈, 지구를 망가뜨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회적 경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부분, 공산당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 사회적 유익을 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공경제, 사경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 자체가 자본주의 경제의 물질 만능주의와 자본 증식이 목적인 그런 부분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석학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미 예전부터. 자, 그 회사의 제너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치와 명분이 뛰어난 회사이겠죠. 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직업을 가지려고 이걸 하는 거지, 방판이라든 그런 부분처럼 3년 딱 하고 또 다른 트렌드 찾아고 또 가야 되고 또 가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30년, 60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가는 그런 기업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직후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았어요. 다단계 회사는 최초로. 자, 이거는 국가에서 세금을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 법인세들, 이런 것들을 4년 동안 작게는 20%, 많게는 50%까지 감면을 해줘요. 세금을 감면한다는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담당자가 다단계 회사인데 이걸 해줬을까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회사하고 다르고, 그리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얘는 네트워크 회사가 아닌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해줬을까요? 다르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담당자로서 떳떳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이 담당자로 생각해봐요. 과연 이걸 도장 찍어줄 수 있는지. 다단계 회사인데. 아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바깥쪽 표명은, 보상은 다단계로 풀어주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사회적 경제 워크북, 제가 아까 사회적 경제 말씀드렸고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은 이걸 배우고 있어요. 어른들은 뭘 배우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자본주의의 폐해에 내가 더 올라서 해야 돼, 내가 더 뛰어나야 돼, 이런 걸 계속 배우고 있나요? 승패의 구조에 너를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이런 걸 아직까지 배우고 있나요? 애들은 벌써 이런 걸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배우고 있어요. 거기에 회사가 나온 거죠. 사회적 기업, 땡땡바이오 공정 다단계 유통회사 지땡과 동반성장. 땡땡바이오는 제너럴 바이오고요. 그리고 유통회사 지땡은 지쿱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 그런 교재에 우리 회사가 실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 교재 편찬하는 사람이, 이 부교재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다단계 회사라면은, 다단계 회사라고 인식이 빡 됐다면은, 자식한테 나 다단계 회사에 애들 배우는 그런 것에 내가 실어주려고 내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아니거든요. 제대로 알아보니 얘는 아니구나. 이런 회사는 이렇게 애들한테 배우는 사례로 모범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아주 다른가요? 아주 달라요. 비교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본인들도 비교하지도 말고요. 절대 비교 불가, 절대 대체 불가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 그리고 B컵 인증 굉장히 큰 가치를 부과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B컵 인증의 부분 같은 경우는 록펠러 재단에서 워낙에 석유 재벌이에요. 이 회사에서 워낙에 많은 석유에서 뽑아낸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줬어요. 지구를
안 좋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고요.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기러기 비슷한 새들 같은 경우 속이 막 끼얹어 가지고 뭐 샤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막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랩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둬가지고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노벨상이 가장 영예로운 상이고,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창업이 됐다면 가장 영예로운 인증이 비콕 인증이에요. 자, 이거를 제너럴바이오는 2년 연속 탑10 안에 들은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아주 다른가요? 엄청나게 다른 회사를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자, 이 비콥이라는 부분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비콥이 다른 유행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본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본대요. 자, 이 말은 즉슨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포춘지라고 해서 유명한 경제 잡지 매달마다 저는 구독을 하고 있었고요, 과거에. 5대 트렌드, 2016년에 5대 트렌드라고 나왔는데 이 5대 트렌드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자, 어떻게 나왔냐? 똑똑한 리더라면 그 리더는 누구인가요? CEO, 회장, 그룹의 수장들이겠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어떻게? 반드시 비콥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자, 다시요. 어떻게? 반드시 비콥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걸 세계의 5대 트렌드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비콥이 이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너럴바이오는 2년, 그러니까 2번 연속 탑10 안에 들었다. 그 말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다른 회사하고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아주 다른가요? 엄청나게 다른 회사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캡틴 서정훈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김연아 선수만 선정이 된 그런 부분이에요. 김연아 선수 그러면은 글로벌로도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고 알아주는 분이고요. 인성, 도덕성 모든 부분을 다 겸비한 분이에요. 유튜브 한번 봐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서정훈 캡틴이 여기 선정이 된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한 푼도 안 가져가? CEO 한 푼도 안 가져가? 저도 처음에 그 말 듣고 속으로 욕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까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 중에 하나. 불과 매출액 자체가 1000억대도 쉽게 못 넣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엄청난 회사예요. 엄청난 그런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서정훈 캡틴 같은 경우도 다른 데서 뭐라고 하든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엄청난 부분이에요, 실로.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리더이고요.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리더이고요. 그리고 인류 및 세계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리더. 그러면서 차세대 리더, 지속 가능한 리더들을 한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리더들은 100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 위치예요. 김연아 선수가 100년 지면 사람들 사이에 잊혀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서정훈 캡틴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품은 어떨까요? 자, 제품, 저희 직후의 제너럴바이오의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기능성이고요, 속효성이고요. 너무 고기능성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 쓰면은 보통 뭐 명령이라든지 그런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전문 용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보통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굉장히 속격성이 빨라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친환경스럽고 굉장히 무독성스럽고요. 자,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사실은 비싸죠. 그죠? 자, 근데 대부분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거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지만 내 애기들을 위해서는, 내 애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친환경 제품들로 사용해서 쓰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가격 자체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그런데 지쿠본, 제너럴바이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착해요. 자, 우리가 직구를 하기 때문에 제너럴바이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 자체를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좋다고 해서 본인도 좋아라는 그거는 없거든요. 그죠? 다만 소비자들의 니즈 자체는 친환경을 찾고 다만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가격이 착한 거를 찾단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직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제너럴바이오에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회사가 직구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 회사가 제너럴바이오인데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를 갖춘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해요? 떠들어야지 그럼.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성비 너무 뛰어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하나의 소비 자체가 모든 부분이 기부가 되고 또 사회적 지하계층의 보탬이 되고요. 또 사회적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특정한 제품에 국한이 안 돼 있어요. 자, 어떤 회사는 상류층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밑에 중상층 이상은 쉽게 못 올라와요. 우리는 어떤가요? 상류층, 중상층, 그리고 서민층까지 다 오를 수 있어요. 대중성이 너무나 뛰어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뷰티만 관심 있어. 어떤 사람은 건강만 관심 있어. 나 얼굴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아니면 건강도 나 이대로 그거 하다 죽을래.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한테 뷰티만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다이어트만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할 거냐. 물론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이어트에 미쳐 죽으면은. 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만 찾으면은 그래 상관없어요. 근데 직구반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잖아. 안 될 이유 없잖아. 그죠? 근데 다만 다이어트 부분에 관심 없는 사람은 또 다른 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저는 직구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던 아까 그 사진이고요. 자, 그리고 제 얼굴은 원래 이렇게 깜상이에요. 별명이 깜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볼만하잖아요. 그죠? 볼만하죠? 예, 어느 정도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제 와이프 얼굴이에요.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저는 73년생이고요. 제 와이프는 66년생입니다. 자, 그런데 직후를 만나서 동안 얼굴이 됐고요. 근데 몇 개월 2020년 9월 달에 접촉성 피부염이 걸려요. 얼굴이 다 진물이 다 나와요. 자살할 정도로 충동이 일어났었고요. 자, 그런 부분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화장품과 이너뷰티와 건강 쪽으로 해독으로 이 부분 자체를 본인이 다 개선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자,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새까맣게 태어나요. 죽여야 된다고 착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착색을 시키고 나서 없애는 건 레이저로 박피 비슷하게 해서 긁어내요. 주변에 막 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쓰고 얼굴 벌겋게 해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다 이런 과정 때문에 긁고 해가지고 얼굴 벌겋게 된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자, 근데 권혜경 사장은 병원에 한 번 가서 원인하고 그 정도만 진행 과정만 캐치했지 병원에서 주는 약 자체를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약이 오히려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도 짧아야 1년이고 2년, 3년 보장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부분을 2개월 했나 3개월 했나 그래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개선을 다 시켰어요. 이렇게. 네. 그만큼 저희 제품 같은 경우를 제대로 쓰면은, 자, 핸드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주면 뭐예요? 그냥 통화만 하고 끝내면은. 기능이 뭔지 그냥 통화만 하는 기능으로 그걸 끝내면. 저희 제품이 그런 거예요. 갖다 던져줬는데 그 용도만 그냥 써. 그냥 끝내. 그거 말고도 제대로 쓰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자, 시간 관계상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짧게 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제품력도 보여드릴게요. 두피케어, 요거는 제 파트너의 외할머니 90세 이상이에요.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시고 풍성하게 변했고요. 요 머리는 저의 셋째 동서예요. 셋째 동 호스트 보신 분의 남편. 그 머리 자체가 이렇게 됐어요. 3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3개월 사용 이렇게 하고요. 자, 두피케어.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 와이프 얼굴이 변한 부분은 뷰티도 장난이 아닌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너뷰티도 장난이 아닌 부분이고, 자, 모든 부분을 갖춘 게 저희 회사예요.
다른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SNS 상으로는 이렇게 나가면 조금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례들은 다 안 올리고 요 부분만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필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독들이 가득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바디버든이라고 해서 나의 인체에 얼마만큼의 독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냐? 그러면서 여성분들 자궁, 그리고 애들까지 그런 부분이 다 유전이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50대 이상 되신 분들 3명 중에 한 분은 여성분들한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은 자궁암하고요, 유방암하고 3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걸려요. 이 부분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 아토피 거의 무조건 3명 중에 한 명 무조건 걸려버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식기 장애, 무정자증, 불임 이런 분들, 그리고 아주 예전에 없었던 생리통 장난 아니잖아요. 보면은 생리통 같은 아예 까무쳐 버려요. 까무쳐. 다행히 라파라는 기계 치료기가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인데 염증을 다 두루두루 관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자, 그런 식으로 있는 부분 자체를 우리는 바꿔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독들 바르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지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비싼 제품 쓰고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 그걸 마트 체인지를 충분히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점 자체를 해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예뻐지고 싶어? 건강 관리하고 싶어? 아니 살 빼고 싶어? 건강하게 살 빼고 싶어? 그런 부분들. 당신 어디가 불편해? 아니면 당신 뭘 원해? 필요한 게 뭐야? 그런 부분의 문제점 자체를 해결을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그분들의 감동이 진하게 간다는 거죠. 그 감동 자체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 자체를 먹게 되면은 그분이 그 감동으로 자기 가족들한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가족 자체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계속 알리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하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쿱을 선택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지쿱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보상이라는 부분 자체, 자, 이 보상이라는 부분을 자세하게는 해드릴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통 비즈니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 전통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욕해요. 꼭대기만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자, 회사에 오늘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한 명이죠.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 한 분이에요. 대통령 한 분이에요. 모든 회사의 CEO는 물론 제너럴 바이어처럼 공동 대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명이에요. 자, 우리 로얄 크라운 몇 명인가요? 지금 4명인가요? 3명인가요? 자,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수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탑 리더 수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증권회사에 몸담았는데 제가 일을 한 게 팀의 배분이 되고요. 또 지점에 또 나름대로 배분이 되고요. 본부의 배분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회사의 배분이 돼요. 이건 뭐예요? 몇 단계예요? 다단계는 아니지만 몇 단계예요? 보험에서 똑같죠? 팀 성과가 있고 무슨 성과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방판업체 다 똑같아요. 다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내가 일으킨 매출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니면 내 하위에 일으킨 매출 자체가 나까지 도움이 된다. 나를 건너뛰고 위에만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쭉 타면서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낫겠어요? 내 밑에 일으킨 매출이 나를 건너뛰고 몇 사람 건너뛰고 위에 몇 명만 혜택을 주는 게 낫겠어요? 이런 식으로 봐오면은 우리가 훨씬 나아요, 사실은. 예? 일반 전통적인 비즈니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노동 많은 회사들 나오잖아요. 뭐 투쟁하고 그 왜 하겠어요? 노동 자체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거지. 물론 이제 그 아닌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선하잖아요. 너무나 공평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은 토끼는 엄청나게 판매를 잘해요. 거북이는 판매는 못하는 정말 제대로 느리지만은 목표까지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토끼는 나는 한 달에 10대씩 무조건 팔 수가 있어. 거북이는 한 달에 1명 정도만 못해요.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빨리 파나 누가 많이 파나 했는데, 자, 2월차 10대씩 이렇게 팔아 제끼니까 6개월 차 딱 되니까 6개월 됐는데 한 60대 정도 토탈 60대 파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보니까 한 명씩 밖에 못 달리는데 신기하게 64대나 파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토끼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7월 달에 억지로 또 10대 팔아가지고 70대를 채웠어요. 근데 이미 거북이 쪽 보니까 128대야.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결국은 8월 달에 결국은 이제 몸져 누워요. 버는 돈 다 까먹는 거야. 이게 판매에 집중한, 네트워크 하는 분들도 판매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본인은 네트워크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판매 쪽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런지. 자, 그런데 거북이는 어때요? 256대를 만들어내고 본인은 발리로 가버렸어. 내가 없어도 돼.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주니까. 계속 이렇게 열심히 쫓아만 다니겠어요? 아니면은 나랑 똑같은 정말 제대로 된 복제. 그 복제를 하려면 원판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원판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보상 자체는 너무나 공정하고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CO가 한 푼도 안 가져가. 100% 주는 게 너무너무 많아. 자, 직접수당, 간접수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직접수당은 추천수당이 될 거고요. 간접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수당이나 추천 매칭 수당이나 승급수당 이렇게 있는데 탑 리더하고 저희들하고 율 자체가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매출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가져가는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내가 멤버십을 어느 만큼 만들었나 그런 차이지 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캡틴도 하나도 안 가져가 주잖아. 얼마나 공정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합리적이야. 탑 리더라고 더 많은 율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자, 이렇게 소실적 후원수당은 12%고 추천 매칭 1대 15%, 2대 10%, 3대 5% 이런 식으로 있고요. 더더욱이 승급수당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까지만 딱 있어. 나머지는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탑 리더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승급수당도 없어. 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열심히 일들 하시잖아, 탑 리더들이. 탑 리더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자, 그리고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초창기 선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정확하게 딱 발만 담그면 속된 말로 아니 고속도로가 쫙 뚫어져 있어. 내가 차만 딱 올려서 악셀레이터만 딱 밟으면 그냥 쫙 갈 수 있어. 아니면은 다들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 저거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남들 다 돈 다 벌대로 다 벌었네. 옆집에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다 저거 해서 돈 벌었는데 이제 나도 해야지 하는 진입기와 성숙기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진입기 들어가면은 정말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빼고는 정말 개고생해요.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요렇게 요 타이밍 5년차 6년차 요 타이밍에 고속도로 쫙 깔려있는 이런 직급이 더더욱이 신뢰가고 믿음도 가고 저는 확신이 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직급이라는 회사가 정말 100년 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이상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상속까지 가능해요. 내 때뿐만 아니라 자식 때 그리고 손자 때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글로벌사 A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회원수가 111만 명이에요. 자, 그리고 국내 A사라고 칭하는 B사 같은 경우는 회원수 자체가 358만 명이에요. 자, G룹은 지금 회원수가 몇 명인가요? 안 보여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읽고 있어요? 안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시작도 안 한 회사예요. 자, 시장 규모 자체 글로벌 회사, 글로벌 국내 A사 1조, G룹은 최소 2조 원까지 시장 규모 가져갈 수 있는 회사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회사예요. 불과 10만 명 정도에 불과해요. 이 회원수 자체가 많게 한 500만 명 가까이 찬다고 가정을 해보자요. 얼마나 행복한 상상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G룹이라는 회사에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좋은 회사, 이런 좋은 제품, 이런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들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 회사 자체, G룹이라는 회사는 정말 세계 최고의 오너를 만났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완벽한 타이밍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G룹에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꿈과 목표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바람에서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난 거 아니에요. 자,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세계 최고의 기업가 오너, 완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G룹, 열정적으로 강해진 다이아몬드 김길중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